거야. 네,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AI 챗봇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는 직업도 마찬가지고 실제로는 과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분야에서 지금 다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4차 산업 시대에 대해서 확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는 3분 자소서, 3분 카레는 아니에요. 3분 자소서가 됐습니다. 즉,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취업이라고 하는 부분 혹은 내가 창업이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사람끼리 우리가 경쟁을 했을 때 남들보다 차별화된 부분들이 하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게 자기소개서였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자기소개서의 역할이 거의 무의미해져 가고 있죠. 그러면 실제로 경쟁에서는 다른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바로 포트폴리오가 된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이 1학년, 2학년 혹은 그동안 올해 1년 동안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SNS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PPT를 만들어 놓고요. 계속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작 써먹을 때는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억을 오래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요구하면은 이제 그 진로 저희 완성반이잖아요. 완성을 해서 약간의 뭐 소정의 어떤 상품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확하게 제가 딱 부러지게 얘기는 말씀 못 드리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또 저희끼리 또 활동을 열심히 한 친구들에게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드리는, 제 사비를 들여서 드리는 그런 상품들도 있을 거예요. 뭐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 여러분들의 진로를 위해서 활동하는 만큼 저희도 열심히 활동을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분반별로 해서, 우리 담당 선생님하고, 그 3회 동안, 포트폴리오를 완성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결과물을 보면은 여러분 스스로도 만족하는 그런 상황이 되실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저희가, PPT를 좀 저희가 띄우고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는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화면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요. 굳이 화면을 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자, 앞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이상형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형을 골라볼 테니까 1, 2, 3, 4번 중에 나에게 가장 적합한 이상형에 대해서 한번 골라보면 채팅창에 숫자로 적어보시면 됩니다.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이 사람이 내 이상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돼요. 그냥 정말 특별한 건 아니긴 하지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 2번, 3번, 4번. 이 중에서 내 이상형 1번, 이 다음에 1, 2번이 다음에 숫자 2, 3번이면 3, 숫자 4 다음에 숫자 4 한번 적어 보시죠. 여러분들의 센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4. 그쵸? 어차피 우리 얼굴은 안 보이니까 대화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집에 가면서 심심하니까 저랑 또 얘기도 좀 하시면서 좀 제가 또 텐션도 높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다 숫자 4죠? 음, 그쵸. 왜 숫자 4라고 적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선은 허우대, 소위 말해서 왁구라고도 얘기합니다. 자꾸 비속어가 나와서 죄송한데 우리가 좀 또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제가 쓰는 거고 정말 정말 큰 비속어는 아니니까요. 실은 그 멋짐에 대한 준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지만, 그 표정 자체가 1번, 2번, 3번은 조금 더 다른 의도를 갖고 있지만, 4번은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어지는 경우죠. 즉,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지금 똑같은 지금과 같은 경험이지만, 자, 1번도 보시고 2번도 마찬가지고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옷을 입고요. 똑같은, 형태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이게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바로 이 포트폴리오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 그쵸. 똑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즉, 똑같은 경험이지만, 여기에 어떻게 해석하느냐, 즉, 얼굴을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걸 왜 해야 되느냐?
라에 대한 부분은 간단하게 아까 두 가지식으로 말씀드렸어요. 3번 자기소개서예요. 자기소개서만을 가지고는 더 이상 이제 사람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험 자체가 나중에 그러면 네가 다른 사람하고 뭐가 달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 포트폴리오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의 상황이 됐던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포트폴리오라는 게 뭐냐? 저희가 진로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굳이 여기까지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는 정리가 되고 나면요. SNS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오픈이 이제 스스로 할 거예요, 아마. 뭐 블로그를 하거나 노션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인스타그램을 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텐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요, 이 포트폴리오를 올려놓으면은 실제로 내가 어떤 곳에 지원하지 않더라도요,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들도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뭐냐면 필요하면 그쪽에서 알아서 찾아서 온다라는 거죠. 자, 이런 포트폴리오 활동을 안 한다? 아니죠. 해야겠죠. 왜냐면 이제는 온라인 시대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들 핸드폰 보고 있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을 한번 지금 둘러보세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계시면은 대부분 다 핸드폰을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시거나 무언가를 할 거랍니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만큼 실시간이에요. 핸드폰이 문제가 아니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특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취업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사 담당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인턴을 지원을 해요. 인턴 지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턴 담당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뭘 보냐면은 단순한 이력서가 아니고요. 얘가 뭐 어떤 활동을 살았을까? 얘에 대한 진실된 모습을 보고 싶어라고 해서 뭘 보냐면요. SNS를 찾아 들어갑니다. 자, 그럴 때 지금처럼 정리해 놓은 여러분들의 진로에 대한 부분 잘 정리돼서 거기 한 번에 얘가 어떤 활동을 했구나, 어떤 과구나, 무엇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취업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커리어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예를 들면은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일전에 경영학과 친구였는데 본인이 이렇게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본인이 공부했던 거를 블로그로 계속 올렸어요. 그냥 오늘은 이런 거 공부했고 저런 거 공부했고 그다음에 여기가 보니까 이런 거 같다라고 해서 약간 일기식으로 해서 쭉 올렸는데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중에 그 친구가 대학생이었어요. 어른들이 그 학생한테 자기 투자 공부에 대한 부분을 알려달라고 돈을 줄 테니까 컨설팅을 해달라라고 해서 실제로 연락이 와서 걔는 그쪽으로 아예 갔어요. 어, 그쪽으로 아예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생각하지 못했던 진로가 열려버린 거죠. 생각하지 못했던 급여를 받아가면서, 돈을 받아가면서, 이 친구가 시간당 20만 원인가요? 뭐, 나중에는 30만 원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수의 어떤 그런 부분들만 가지고. 왜냐면 이 시장에 대한 가격들은 정말 싼 가격도 있지만 퀄리티가 있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그걸 충분히 살려고 하는 니즈들이 많이 있거든요. 개인들이 니즈가 원하는 것만큼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즉, 나중에 여러분들이 꼭 취업이 아니더라도 창직도 마찬가지고 프리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이 이제 포트폴리오가 될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말이 빨라져서 죄송한데, 우리 얼굴 보고 있죠? 얼굴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 볼 때 만약에 10초 혹은 5초 동안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내가 의도했던 영상에 내용이 안 나온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안 봐버리잖아. 그쵸? 쇼츠도 2초, 3초인데, 확 당기는 게 없어. 그럼 확 넘겨버리잖아요. 그쵸? 아닌가요? 나는 아닙니다. 끝까지 봅니다라고 하면 친구들이 있으면 혹은 채팅창에 숫자 한번 5 한번 적어보시죠.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저는 끝까지 모든 쇼츠든 다 봅니다. 라고 하는 친구는 숫자 5. 아닙니다. 저는 넘겨버립니다. 한번 숫자 3 한번 적어보시죠. 마음에 안 들면 바로바로 넘겨요. 숫자 3. 2초, 3초도 못 기다리겠습니다. 썸네일부터 자극적이지 않으면 저 보진 않습니다. 숫자 3.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10초는 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실까요? 없죠? 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게 포트폴리오예요. 즉, 내가 글로써, 여러분, 요즘에 글 잘 읽나요? 글 잘 안 읽어요. 왜냐면,
이런 이미지나 영상들이 너무나도 일반화되어 있다 보니까 가독성이나 이런 시각화, 즉, 즉각적으로 오는 부분들이 예전에 글로 읽었던 분들하고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이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친구는 영상으로도 만듭니다. 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나를 홍보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그 1차적인 게 뭐냐? 바로 지금처럼 뭐를 해야 되냐면 내 경험에 대한 부분을 결과가 똑같더라도 그 결과가 엄청날 수는 없어요. 신입인데 결과가 엄청날 수는 없고요. 1학년, 2학년인데 결과가 엄청날 수는 없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1학년, 2학년 때 지금 동아리를 하면서 3학년, 4학년에 해야 되는 활동들에 대해서 아, 내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목표 그리고 내가 지금 1학년, 2학년 때 했던 이런 경험들이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한 정리 요게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뭐가 된다요? 여러분들의 큰 목표에 따른 성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솔직히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공학 인증이나 취업이나 디자인 분야에서 많이 쓰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들 쇼츠 제작하는 것처럼 짧은 포트폴리오로 여러분들의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볼까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요즘에 면접 볼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5분 발표예요. 5분 발표인데 그 중에서도 뭐가 있는지 아세요? 5분 발표인데. 5분 동안 자기소개하는 거예요. 어떤 활동했고 어떤 거 했는지, 즉 지금처럼 이미지화 활동을 해서 나타내는 거죠. 대표적으로 예전엔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이제 뭐 2015년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이제 다른 형태로도 많이 바뀌었죠. 뭐냐면 바이킹 챌린지라든지 스펙타클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즉 단순하게 이력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네 능력에 대해서 발표해봐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이제 세분화된 거죠. 전공적인 측면 혹은 직무적인 측면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더 발표를 해봐라라고 하는 형태로 1차 면접을 보는 곳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사전에 준비가 안 된다면 연결이 안 되겠죠. 음. 뭐 갑자기 내일 모레 면접인데 이게 나올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목표를 가지고 내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스펙타클, 뭐 롯데도 마찬가지죠. 직무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발표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포트폴리오를 만드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자, 대부분의 인사 담당자, 사람들이 사람을 채용을 할 때 거의 90% 이상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포트폴리오 자체만으로 보고 그 사람을 뽑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은 저도 그랬어요. 저희도 저 회사 직원 이제 채용이나 이런 부분 할 때 한 300개 정도의 이력서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정말 꼼꼼하게 봐야지라고 해서 1번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1번, 2번, 3번, 10개 읽고요. 그다음부터는 어디 학교인지, 어디 뭐 전공인지 이거 보지도 않았어요. 중간에 뭘 봤냐면 딱 한 가지 봤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있는지 없는지, 다른 게 있는지 없는지만 보게 됐어요. 실제로 요즘에 이력서 있잖아요. 이력서 넣었는데, 이력서 자기소개 넣었는데, 맨 밑에 뭐가 있냐면, 첨부 파일 이런 게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첨부 파일입니다. 그럼 여기다는 뭘 넣는 걸까요? 네, 바로 포트폴리오. 네. 밑도 끝도 없이 여기다가 첨부 파일 넣어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학 넣어라라고 하는 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력직 넣어라는 칸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 첨부 파일. 그러니까 기타 첨부 파일이 뭐냐? 그게 바로 포트폴리오. 여러분들의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차별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라라고 했을 때 자격증 따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차별하는 거 뭐냐? 네 경험에 대해서 정리하세요. 왜? 실제로 자격증 있다고 공부 잘하나요? 아니에요. 그 여러분도 더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단적인 예로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PPT 만들어요? PPT 만드는데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그 자격증 있어야 되나요? 한글 여러분들 그 문서 작성하는데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있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전혀 없어도 돼요.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더 잘해요. 그걸 이제 회사들도 혹은 기관들도 기업들도 잘 안다라는 거죠. 저도 저희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거래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특히 디자인 업체들도 있었는데 그 디자인 업체 사장님이 저는 얼굴 한번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친구는 그 회사 사장님은 대학생이에요. 네. 대학교 때부터 저랑 일했어요. 학교도 안 봤어요. 그냥 이미지만 보고, 아, 이 친구랑 일하면 되겠다. 하고 점점 맞춰갔던 거지. 그 친구가 아직도 어디 대학에 나오고 어떤 경험이 있는지는 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봤어요. 바로 이 포트폴리오.
자, 그만큼 이 포트폴리오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져 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학과에 대한 정보들만 나타낸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무들이 다를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 뭐 행정학과, 그 다음에 뭐 보시면 이제 사학과, 식품, 그 다음에 의생명, 그죠? 또 다양합니다. 그 여기 우리 식품학과 있는데요. 요즘에 식품학과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요. 뭘요? 이 포트폴리오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만드니? 회사에서 넣으래요. 4학년이. 그렇게 해서 만드는 친구들이 상당히 요번에 올해 트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볼게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포트폴리오를 왜 해야 되느냐? 획일화된 스펙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이 과정을 열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나열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에 대한 의미나 도대체 이걸 왜 했는지 여러분들 활동하면서 어떤 막 감정적으로 막 큰 동기부여를 얻으신 적이 있나요? 별로 없을 거예요. 왜? 이게 도대체 하긴 했는데 왜 했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걸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포트폴리오 만들어야 되고요.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낸 사람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인정을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첫인상이 마음에 들었으니까요. 도중에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걔는 괜찮은 거예요. 두 번째,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직무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고 자기에 대한 성찰이 충분히 됐다라는 거죠. 그만큼 흔들리지 않는 친구들이에요. 때문에 회사 안에서 들어가서도 혹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죠. 입사 지원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40% 이상이 이미 만들고 있고 이미 만들었던 경험이 있고요. 취준생이 그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66%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냐면 이 취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성공적인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포트폴리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 성공을 위해서 하나의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들도 누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요. 작품에 대한 경험 정리, 이 경험 정리만 잘 해놔도요, 여러분 나중에 취업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이력서 넣었는데, 분명히 링크 하나 따서 넣어보세요. 그것만 볼 겁니다. 왜? 이력서, 학교, 자격증,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도 알고 있고요.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뽑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걸 보여줬느냐? 우선은 필요로 하는 능력 위주로 보여줬다라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1학년, 2학년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탐색해 나가면서 한 가지 중요한 걸 할 거예요. 바로 뭐냐면 직무에 대한 설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걸 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 그동안 없었던 그냥 진로가 막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 이건 아니죠. 그걸 한 번에 내 진로를 원하신다면 어디 가시면 되냐면 점집에 가시면 돼요. 10만 원 들고 가서요. 그 수원 이런 데 가보면 그 영통 있잖아요. 영통이 여러분들이 무슨 의미인지 알죠? 영이 통하는 곳. 영통이에요. 자, 그런데 가셔서 점 보시면은 너 뭐 해? 라고 이렇게 결정해 줍니다. 근데 그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걸 원해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내 스스로에 대한 탐색을 통해서 진로를 원하는 거니까요. 그쵸? 그리고 이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에 대해서도 혹은 차별화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해서도 알아보셔야 된다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로 하는 능력, 즉 직무 위주로 혹은 진로에 대한 방향으로 위주로 잘 정리가 된 거죠. 그리고 능력이 좀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신입사원이에요. 혹시 여기 경력사원이 있나요? 그 경력사원 있는 게 이상한 거야. 왜? 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경험을 했다고 한다면은 일반적인 경험만 했던 게 당연합니다. 도중에 만학도처럼 해서 사회 경험을 하면서 이제는 공부하러 와야지라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남학생들은 이제 군대에 가거나 군대 갔다 왔거나 우리 여학생들 1학년, 2학년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커리어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 이 포트폴리오 자체가 능력은 좀 다소 떨어지지만 성심성의껏 만들었다라고 하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것. 전문성이 돋보일 수 있도록 세련되고 멋지게 정리된 것. 진짜 이건 포트폴리오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력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미지적인 부분에서 되게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뭐 요즘에 미리 캔버스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3분이면 만들어지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아니고요. 그 포트폴리오를 다듬고 다듬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것도 한번 배워볼 거고요. 자료가 너무 빈약하거나, 그 다음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아서 두껍게 된 경우에는 포트폴리오가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회사에서 필요로 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직무와 관련 없는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 우리가 행정학과였어요. 행정학과는 친구가 만약에 공무원을 준비하려고요. 근데 공무원과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관련이 없는 롤러스케이트장에서 알바했던 거, 그 다음에 삼겹살집에서 알바했던 거, 이런 것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혹은 그런 이미지만 자꾸 들어간다면 탈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 2학년을 통해서 혹은 이제 3학년, 4학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큰 경험 정리에 대한 방향을 잡아가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뭐를 전달할 거냐? 바로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깔끔하게 전달할 수 있고 어떤 사이트를 좀 활용하면 더 좋을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우리 활동 자체가 정말 길게 시간이 남아 있는 건 아닙니다. 22일이죠. 22일이고 지금 제가 좀 영상을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더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일단 이거 두 번째 시간에 설명할게요. 일단은 다음 주, 다다음 주, 한 열흘 정도의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담당 선생님들이 붙어가지고, 세 번씩 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자,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툭 던져놓으면 완성이 될까요? 아니죠. 기본적으로 어떤 걸 지켜주셔야 되냐면 지금부터 이미지적인 부분을 조금 더 깔끔하게 그러니까 모두가 다 만든 것처럼 막 미리 캔버스 솔직히 요즘에 미리 캔버스 한번 들어가면 아시잖아요. 한번 볼까요? 미리 캔버스. 자, 미리 캔버스 들어가 볼게요. 자, 제가 미리 캔버스에 들어가서 이 캔버스에 들어가 볼게요. 디자인들이 여러분 다 어때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이제는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자, 이런 그런 형태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돼요? 어, 다른 형태, 그러니까 느낌이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캠퍼스에서 깔끔하지만 모두가 다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진짜 만든 바로 포트폴리오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에 대한 규칙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규칙이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선은 느낌입니다. 3초예요. 자, 핸드폰으로 여러분들이 영상 보죠. 영상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말씀드렸죠. 아까도 여러분들이 한다며 3초 이상 안 본다며. 맞아요. 3초 이상 안 봐요. 3초 이상 안 보고 실제로 이거 어설프게 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마이너스 됩니다. 제가 이 포트폴리오 강의를 지금 15년째 하고 있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처음에 엄청나게 실수를 했거든요. 어떤 실수였냐면 이건 우리 얼굴 보고 얘기해야 돼. 제가 아는 지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5년 전 정도 되겠죠? 10년, 15년? 그 정도 됐나? 네. 지인이 그 취업을 하겠대. 내가 도와줬어. 이력서 자기소개서 완벽하게 썼지. 그때는 거의 뭐 그냥 제 옆에서 같이 막 날마다 붙어서 썼는데 이 친구가 뭘 하겠다고 했냐면 포트폴리오를 한번 내보겠대. 그러니까 전 모르죠. 그래? 그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죠. 이 친구는 경영학과였어요. 음. 내보겠대. 오케이, 내라. 근데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도와줄게. 라고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이 세 가지를 냈죠. 그리고 이 친구가 면접에 갔습니다. 면접에서 첫 한마디 들은 게 뭐냐면 혹시 이 포트폴리오 내면 마이너스 될 거라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라고 얘기를 들었대요. 야, 근데 그때의 저희가 느낀 어떤 책임감? 그리고 제가 잘못했다라는 점. 뭣도 모르고 알려줬다라는 거. 그 부분이 지금까지도 포트폴리오 강의를 하게끔 만들었어요. 아, 이게 그렇게 영향이 크구나.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말아야지. 라고 해서 실제로 포트폴리오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겐 엄청난 계기가 됐던 거죠. 근데 그 친구 이제 여학생이었거든요. 어, 지금 이제 아이 낳고 잘 살고 잘 먹고 이제 해외에서 살고 있어요. 네. 끝은 좋았습니다. 끝은 좋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요. 바로 이겁니다. 이 포트폴리오는 뭐냐면 그만큼 내가 지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이미지 시각적인 부분에서 면접이나 이런 부분에서 활용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딱 봤을 때 여러분도 느끼잖아요. 고퀄리티의 좋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한 번 더 보게 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느낌이나 메시지가 전달이 됐으면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바로 낚시질을 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 텍스트가 많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텍스트가 많을 것 같으면 뭘 썼으면 돼요? 자기소개서 썼으면 됐지. 그쵸? 자기소개서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뭘 더 많이 해야 되는 거냐면 바로 딱 한 가지죠. 이미지가 많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실수 하나 했죠? 이미지가 많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이미지가 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페이지 안에 여러 가지 이미지가 막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한 페이지 안에 하나의 사진 혹은 두 장의 사진, 그리고 두 줄에서 세 줄 정도의 메시지. 아니면은 그걸 잘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초안이다, 그리고 지금 일주일, 이주일 안에 만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즉, 텍스트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지가 정리가 잘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해줘야 될 약속입니다. 자, 첫 번째 약속 8대2 지켜줄 수 있겠죠? 자, 8대2 정도.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8대2를 지켜라. 아니가 아니고요. 7대3이 될 수도 있어요. 6대4가 될 수도 있고 9대1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죠. 이 정도 즉 포트폴리오에서 보려고 하는 거는 이미지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나 여기까지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 채팅창에 숫자 1 한번 적어볼까요? 지금 선생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숫자 1 한번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항목별로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텍스트 할 때 이 정도. 그리고 명확한 타겟이나 목적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로나 직무 분야에 대한 부분에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그리고 꼭 그걸 지금 막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은 150살까지 살아야 돼요. 근데 현대 지금 이 과학의 발전대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못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행복일지 아닐지는 앞으로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직업은 최소한 세 번 이상은 바꾸게 될 거예요. 자, 보면 여기 사학과, 행정학과, 식품학과, 치위생과, 그다음에 소프트웨어학과, 의생명공학과, 국어국문학과, 식품, 여기 의학 계열은 없으니까, 좀 제가 아는 척해도 되겠다. 네. 어, 앞으로 10년 안엔 암이 다 정복된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암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복이 된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쉽게 사람이 죽을 확률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오래 살다 보니까 더 삶에 대한 부분의 퀄리티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도 우리가 하나에 만들어야 되는 어떤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는 평가를 받는 데 입장에서 이 평가자들이 어떤 기준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런저런 다양한 경험 넣으면 다 좋아할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려면 직무라든지 회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단 하나를 타겟을 잡으세요. 왜냐면 그 타겟 잡는다고 해서 야, 얘는 지금 2학년인데 4학년 CJ 갈 걸 벌써 적었어? 야, 얘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직무에 대한 분석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회사의 분석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특히 큰 회사부터, 큰 기관부터, 우리 학과에서 제일 잘 된 사람부터 분석을 하세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정보가 거기서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중견기업에, 중소기업에, 그리고 우리 집이 지금 천안이야. 천안에서 뭐 목천 쪽에 살고 있어. 선생님이 목천 사는 건 아닌데 집이 천안이에요. 그쪽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어디 뭐 멀리 가는 것보다 그냥 목천 이 근처에서 그냥 중소기업 다닐 거야. 생각해 보세요. 그런 중소기업들이 회사에 대한 정보를 오픈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주셔야 되는 거는 내가 원하는 직무를 하나를 타겟을 잡고요. 두 번째, 여기에서 갈 수 있는 가장 큰 회사, 가장 큰 기관, 가장 좋은 곳을 하나를 선택을 하세요. 음.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꼭 그거에 점수에 되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무 분석이나 회사 분석이나 이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된다라는 부분만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타겟이나 목적성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 인재상까지 맞출 필요는 없어. 인재상 그거 다 똑같아. 맨날 창의 열정 도전이잖아. 그렇죠? 여러분 혹시 열정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혹시? 내 삶은 늘 처져 있어요. 기진맥진해요. 혹시 그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다, 여러분들 다 열정이 있고, 도전적이고요, 분석적이고, 그 다음에, 뭔가에 대한 어떤 열의도 있는 거예요. 자, 왜? 홈페이지 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내 목표, 내가 준비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특히 포트폴리오 이번 거는 이제 진로 동아리에 대한 부분이죠. 준비성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뭐를 한다는 얘기죠? 준비를 한다는 얘기예요. 실은 준비성을 좀 더 많이 볼 거예요. 준비성을 많이 아마 평가적인 부분에서 볼 거고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직무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받게 될 질문들이에요. 한 페이지 안에서 네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아쉬움이 있고, 가능성이 있었고, 보완했고, 목표는 뭐였고, 과정은 뭐였고, 성과는 뭐였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하나의 경험을 적으면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는 그게 아니고요. 이번에는 평가 항목에 대한 부분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1학년, 2학년 때 그리고 앞으로 3학년, 4학년 어떻게 이 포트폴리오를 엮어갈 건지 그동안의 경험. 자, 잘 보세요. 경험을, 이 항목을 제가 일부러 만들었어요. 우리 그 단국대학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목을, 야, 그럼 우리 학생들을 미리 좀 어떤 항목을 넣으라고 해야 헷갈리지 않고 넣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넣는데 우선은 진로에 대한 탐색에 대한 충분히 본인이 했는지. 그러니까 팀이면 팀별로 들어가야 되겠죠. 개인별로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학업 성과에 대한 부분, 동아리, 그 다음에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얼마큼 수집했는지, 자기 개발에 대한 경험, 이게 어떻게 나의 역할이 됐는지, 그 다음에 미래 계획, 그 다음에 시각화. 특히 이 시각화에 대한 부분은 점수가 가장 높을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건 뭐냐면 같이 해드릴 거니까. 이 부분인데, 요거는 체크리스트로 해서 이제 강의가 조금 이따 끝나면 제가 넘겨드릴 건데, 자,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방금 전에 봤던 우리 진로 동아리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을 항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페이지. 그러니까 페이지가 다 똑같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걸 꼭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선은 개인이 있고요. 팀이 있을 거예요. 우선은 이름, 학과, 학번이 첫 페이지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개인이 나오면 여기서 끝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팀별이 나면 팀원에 대한 소개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진로에 대한 탐색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올해 했던 활동도 괜찮고요. 작년에 했던 활동도 좀 조금씩 넣어서 추가를 하되, 그, 목표에 대한 현실적인 어떤 설정에서 진로 또는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해서 이제 팀별, 개인별, 직무별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하나 맞춰가세요. 팀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학과였고 어떤 목표를 좀 가져갔는지 그 팀으로 가져갈 땐 그렇게 가져가 주시고 근데 야 우리 팀인데 각자 다 원하는 게 다 달랐어. 활동은 같이 했는데 직무가 다 달라. 그러면 한 페이지씩 더 추가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분량에 대한 부분들을 엄청나게 제한을 두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팀별로 활동했는데 내가 느낀 점이 다르고 그 활동한 게 다른 역할이 다르고 이런 게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선은 팀별로 나오셔도 되고 직무별로 나오셔도 되고 그다음에 개인별로 나오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페이지가 너무 많으면 안 되지만 각각의 한 페이지씩 나오셔도 괜찮을 수 있다. 팀이면 팀 한 페이지를 우리가 통일이 됐어요. 이야기가 통일이 됐어요. 그럼 하나로 이야기가 나오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목표가 변했다면 이유와 과정. 야, 올해 내가 그 단국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니까 그래. 내 전공은 이제 사학 쪽이 아니고 좀 다른 이런 것들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인 과정에서의 변천사 과정을 추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과였는데 이번에 우리 단국대학교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저의 진로에 대한 부분을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결국에는 이 진로 동아리를 여러분들이 왜 했어요? 본인이 뭘 느꼈고 뭘 배웠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돼야만 뭐가 될까요, 여러분? 그래요. 바로 그게 이 동아리 활동을 하는 목적이 되는 거죠. 자, 계속 볼까요? 그 다음에 학업에 대한 부분, 강의 활동이에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대학 일자리 센터나 우리 그 학교 안에서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도 있긴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 전공에 대한 부분이에요. 혹시 내 전공에 대한 자신이 없는데 여기 들어와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 있을 수 있어요. 틀린 거 아니야. 저도 그랬어요. 4년 내내 저는 제 전공이 정말 저한테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졸업해보니까 그만큼 안 맞는 게 없더라고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반대로, 어,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해보니까, 역시,
나한테는 이런 쪽이 좀 더 맞는 것 같아. 어떤 큰 깨달음이 아닌 것 같아. 작은 깨달음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크게만 잡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학업 과정, 특정 과목이나, 그쵸? 전공이나 교양 과목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즉 성과. 즉 뭐냐면 성과 꼭 1등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꼴찌해도 상관없어요. 꼴찌해도 상관없어. 그 활동하면서 제가 이런 걸 느꼈어요. 다른 팀원들과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안 했더라고요. 미안하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배우게 된 계기나 느낀 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진솔하게 나오는지 이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네. 모든 과목이 아닌 특정 과목 하나, 두 개 정도, 혹은 많으면 세 개 정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사진, 역할, 느낀 점, 배운 점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했고 사진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밑에 보면은 뭐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선생님 사진 담은 게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봉사활동했는데 선생님 아니, 정치인도 아니고 봉사활동했는데 어떻게 제 앞에서 이렇게 연탄 나누고 이런 것들이 다 보이나요? 라고 하게 되면 내 뒤통수 나온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그 구글에 보면 이미지 검색을 통해서 가장 봉사활동 나하고 좀 적합하거나 연관성 있는 사진을 하나를 간접 사진을 가져오셔서 넣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 했던 여러 가지 특강이나 워크숍도 있을 거고요. 그죠? 진로 쪽이니까. 혹은 대외 활동도 있다면 추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꼭 이 안에서만 했던 것이 아니고 밖에서 했던 활동들에 대한 부분들도 추가하면서 여러분들이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건 바이 건으로 더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포트폴리오 할 때는 많은 내용들을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다 넣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추려가는 것들은 쉽게 추려갈 수 있어요. 근데 한 페이지 만들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다시 봐야 돼. 한 페이지 만들고 이게 맞을까? 아니야, 지울까? 이게 아니고요. 있는 대로 다 때려 넣어요. 사실. 다 때려 넣으셔야 돼요. 지금처럼. 진로에 대한 부분, 학과 학업에 대한 부분, 동아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진로 관련 찾았던 인터넷 기록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하나씩 하나씩 다 넣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줄여나가면 돼. 왜? 버전 1, 버전 2, 버전 3, 버전 4 이렇게 줄여나가면 되는 거지. 거기에 대고 뭐 그냥 뭐 한 페이지 만들고 한 페이지 지우고 이렇게 가시면은 여러분들 끝도 없어요. 이번 주 안에 안 나와. 이번 주는 아니죠. 다다음 주까지죠. 다다음 주까지 안 나오니까 꼭 명심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진로 동아리 활동 내역, 참여한 프로그램 다 적으세요. 그 다음에 활동 내역, 그 다음에 역할, 그 다음에 센터 내에서 했던 모든 활동들도 다른 것들. 꼭 진로 센터뿐만이 아니고, 다른 뭐, 예를 들면 링크 사업단이든 뭐 이런 데서도 했던 것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교내에 꼭 그 우리 팀뿐만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했던 활동들도 있다면 넣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 활동들에 대한 부분들이 진로 포트폴리오잖아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 넣는 것도 좋은데 꼭 우리 그 진로 동아리 안에서만 했던 활동들만 넣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인 활동들을 넣어서 좀 내용 자체를 풍성하게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래야 선생님 저희 한 게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특강을 들었으면 몇 번 들었고 어떤 특강 금융 특강 들었고 그다음에 파이썬 뭐 특강도 들었고 C 언어 특강도 들었고 이런 여러 가지 특강들 있잖아요. 특강별로 했을 때 여러 가지 활동들이 분명히 또 있을 거거든요. 그것들을 좀 더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일단 다 넣으세요. 일단 다 넣어. 그리고 그 다음에 컨설팅 받을 때, 선생님 이거 넣어 빼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게 제일 빨라.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만 쉴게요. 그 다음에 진로 관련 자료. 자, 탐색 자료 정리해요. 진로와 관련된 조사, 보고서, 인터뷰, 논문지도 혹시 있다면 제가 이렇게 뭐 논문까지도 인터넷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괜찮고 또 한 가지. 자, 보시면은 진로 적성과 관련된 검사 MBTI, 홀랜드, 그다음에 다중지능, 뭐 애니어그램 뭐 등등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은 요즘에 무료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정말 많이 있잖아요. 자, 볼까요? 무료 사이트 여기까지만 소개하고 지금 잠깐 쉴게요. 자, 가만 참아요. 잠깐만. 네. 자, 보시면은 어디 갔어? 사이트. 네. 활동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 있네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커리어넷도 있고요. 다른 이제 저희 이건 제가 즐겨찾기 해놨던 거니까 이렇게 넘어가 좀 빼고 자, 커리어넷이나 아니면은 자, 여기에다가 무료 MBTI 무료 심리 검사. 그래서 이렇게 치면은 뭐 솔직히 요즘에 없는 게 없잖아요. 그쵸? 없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쭉 한번 볼까요? 커리어넷, 그 다음에
여기 16%, 그쵸? 이거 뭐냐면 이게 MBTI 검사예요. 그리고 무료 이게 다중지능 검사,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습니다. 종합 검사 되게 많이 있죠. 네,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자기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검사 항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무료 심리 검사에 들어가서 정리를 하세요. A라는 검사에서는 이렇게 나왔고, B라는 검사에서는 이렇게 나왔고, C라는 검사에서는 이렇게 나왔다. 검사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시면서 자기에 대한 부분, 즉, 객관적인 자기에 대한 부분과 주관적인 부분에서의 자기 이해가 있어요. 그쵸? 이러한 검사들을 통해서, 이렇게도 나왔구나라는 것을 정리해 보고요. 그 다음에, 근데 나는 이렇게 꼭 MBTI인데 나는 INFP가 아닌데, 라는 느낌이 들면은 자기 주관적인 부분에서의 해석들도 같이 해나가는 거죠. 즉, 그래서 우리가 팀원이면 팀원대로, 아니면 개인이면 개인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뭘 할 거냐면 지금 방금 보셨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넣어보는 겁니다. 넣어보시고 그 다음에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 정리 자체를 이미지화 해 나가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45분, 55분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또 10분만 잠깐만 쉬었다가 10분만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는 지금 다음 페이지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일 중요한 페이지니까 거기까지 좀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더 만들어야 되는지 샘플 예시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잠깐만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 고생하셨어요. 자, 어떻게 좀 쉬는 시간 충분히 가지셨죠? 네. 아니에요? 쉬는 시간이 더 필요해? 뭐, 한 시간 정도 더 드릴까요? 그거는 아닐 것 같고요. 자, 우리 빨리 하고, 마무리 작업도 한번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볼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PPT 제작 기본적으로 초안을 만들어 주셔야 여러분들이 담당 선생님께 연락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갈 거예요. 좀 맞춰서 할 거니까요.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자,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전에 1번부터 5번까지 보셨다고 한다면은 또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느냐? 포트폴리오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느냐? 경험 중심의 어떤 자기계발점, 자격증이나 수료증,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나면 수료증도 나오잖아요. 그죠? 저희가 아마 발급이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수료증이나 자격증이나 이수증, 간담회 이런 거 있어요. 간담회. 한 2시간짜리 간담회. 이런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왜냐면 실제로 간담회 가서 내가 어떤 걸 느꼈고 어떤 걸 배웠는지 그 2시간으로도 느낌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단순 사진 외에 배운 점, 느낀 점, 기억나는 것들은 어떤 활동이든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도대체 이 활동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선생님, 억지로 쥐어짜내야 되나요? 아니죠. 억지로라고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찍는 점 하나하나가 졸업할 때쯤 되면 그게 하나의 연결선이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지라고 하는 자기 성찰에 대한 메타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습관화하셔야 실제로 여러분들이 진로나 그 취업을 할 때, 혹은 내 커리어를 쌓아갈 때 방향을 잘 잡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마찬가지로 온라인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이러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따로 들어서 이제 수료증 나오는 과정들도 있어요. 그럼 얼른 들어놔야죠. 그 수료증 들어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실은 적은 것보다 양이 많은 게 더 좋거든요. 그 대신 자격증을 막 덕지덕지 막 붙여놓는 친구들은 아니고, 네. 그 자격증들 말고. 그 다음에 개인 프로젝트예요. 뭐 예를 들면은 일기 쓰기나 특강 참여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했던 활동 여러 가지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을 넣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특히 현장 실습이나 이런 게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저희 1학년인데 현장 실습은 없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3학년 때 언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죠. 그리고 2학년들은 현장 실습보다는 간단하게 어떤 체험,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현장 체험 같은 거. 뭐, 그냥 1시간짜리 뭐 2시간짜리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선배가 와서 해주거나 이런 것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산업체 방문이나 뭐 기업 탐방 있잖아요. 이런 것들 했던 거 있으면은 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이 짧아도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아직 저학년이니까 한 달, 2달짜리는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근데 1시간, 2시간짜리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배운 점, 느낀 점이 어떤 게 있는지 각각의 활동들을 일단 다 때려 넣으세요. 다 넣고요. 그 건별로 해서 내가 느낀 점, 어떤 것들은 되게 많이 크게 느낀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적게 느낀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 넣은 다음에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세요. 선생님, 이거를 제가 해봤는데요.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얘기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 순서대로, 즉, 시간 순서가 아니고요. 중요 순서대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되면은 나중에 자존감도 올라가요. 자존감도. 왜? 아, 내가 1년 동안 이런 걸 했구나. 그러니까 종합 정리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찰에 대한 부분, 미래 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1학년 때 이런 활동을 했었으니까, 오케이. 2학년, 3학년, 4학년 때는 이런 거 해야겠다. 선배들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그, 현직자들, 마찬가지로 현직자 뭐, 코멘토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그죠? 코멘토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코멘토가 아니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보세요. 어, 제가 유튜브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자, 화면 공유가 되고 있을 겁니다. 유튜브에서 제가 뭘 볼 거냐면, 자, 요걸 볼 거예요. 자, 마케팅 직무, 현직자, 인터뷰. 자, 보세요. 자, 마케팅 직무, 현직자 인터뷰 했더니, 이런 취업과 관련된 거 말고, 보면은 이런 거 말고, 취업 관련된 말고, 마케티터가 하는 일, 이런 것들. 이런 영상들을 좀 보시면은 여러분들 뭐가 되냐면, 아, 현직자가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그 굳이 막 찾아다니면서 할 필요가 없는 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 때는 뭐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선배나 아니면 현직자들이 어떤 업무를 했는지, 그리고 뭘 필요로 하는지 좀 더 보게 되면은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선생님 저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CJ 채용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CJ 채용 사이트하고 잡코리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잡코리아. 여러분도 아마 다 한 번쯤은 들어가 보셨겠지만,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자, 잡코리아 들어가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보겠습니다. 로그인 하진 않을 거고요. 제가 알바할 건 아니니까, 알바는 살짝 뒤로 하고, 야, 이거 뭐야. 나 로그인 하기 싫은데. 일단은, 잡코리아로 일단 딱 들어가서, 보시면은, 취업 톡톡 보이시죠? 자, 취업 톡톡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고 있지만, 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기업 연봉, 그 다음에, 기업 리뷰, 연봉, 기업 분석. 아직 기업 분석은 좀 아니고, 옆에 보시면 여기 뭐냐면, 커리어스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직무 인터뷰라고 있습니다. 직무 인터뷰. 아마 찾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 채팅창에, 우리 단대 채팅창, 어디 갔어? 단대 채팅창. 단대 채팅창에다가 제가 남겨놓는 걸로 할게요. 이런 정보를 좀 남겨서, 어, 어딨나요? 단국대. 바로바로 안 남기면 나중에 까먹어요. 여기 채팅창에다가, 자, 이렇게 링크 달아놨습니다. 보시면은, 경영사무, 기획, 영업 마케팅, IT 소프트, 연구개발, 생산, 디자인, 전문직, 미디어, 유통, 무역, 기타 등 다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아무거나 제가 하나 눌러볼게요. 들어가서 쭉 보시면, 이 사람의 현재 업무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 패스하고 넘어가고요. 직무만 맞으면 밑에 쭉 보면은 뭐 준비하라 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면접 때는 이렇게 하고 현직을 위해서 뭐 준비하라 이런 내용들이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못 찾아서 못했다. 이건 말이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2학년, 3학년, 4학년 때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 분명히 포트폴리오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평가하시는 분한테 꼭 얘기할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진로 동아리니까 3학년, 4학년, 뭐 2학년, 3학년, 4학년 때 어떤 거 할 건지 그게 구체적으로 얼마큼 나왔는지 어떤 자격증을 그냥 뭐 예를 들면 커말 자격증을 따겠습니다가 아니죠. 커말 자격증이 3월에 있을 거니까 2월에 접수하고 과목은 이거니까 그 과목에 대해서는 1월 달에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냥 단순하게 그 전공 자격증, 기사 자격증 따겠습니다. 아니죠. 기사 자격증이 5월에 있으면 3월에 접수해야 되고, 실기는 언제 있는지, 그 과목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알바도 해야 되고, 중간고사도 봐야 되고, 과목도 들어야 되는데, 시간을 어떻게 뽑을 건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얼만큼 고민해서 작성을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한번 여기 볼게요. 우선은 CJ 사이트 들어봤습니다. 뭐가 있냐면, 직무정보라는 게 있어요. 동의하고, 직무정보. 자, SCM부터 사업관리, 구매, R&D 등등 있죠? 이거는 CJ 제일제당이니까, 뭐 예를 들면은 CJ CGV. 아, 선생님이 주식을 좀 이쪽 걸 갖고 있는데, 좀 큰일 났어요. 주식이 한 2만 5천 원일 때 사는데, 지금 4천 원 얼마 하더라고요. 영원히 갖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키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안합니다. 농담이어서 오늘 좀 분위기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확인이 안 되네요. 자, 어쨌든 자, 경영지원입니다. 우리 사학과는 이런 쪽이 많으니까 경영지원으로 들어가 봤어요. 아까 그 우리 학과 중에서는
식품 쪽도 있어서 제가 일부러 좀 그 CJ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에선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력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커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세분화해서, 아, 나는 앞으로 이런 거 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언제까지 할 거고, 뭐 얼마까지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것처럼 성찰, 즉 미래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각화예요. 시각화라는 게 뭐냐면 활동 사진이에요. 직접적인 사진이 없으면 간접적인 사진이어도 괜찮습니다. 간접적인 사진을 넣어서 활동 사진을 넣고 기록을 하는데 이것저것 막 사진을 다 때려 넣으라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사진 하나 혹은 두 가지. 그리고 화질이 되도록이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사람들도 보는 것처럼 흐린 것보다는 요즘에 너무 고퀄리티의 사진이나 영상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화질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목이 덜 집중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대회 특강 때 있었던 사진들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 아마 사진 많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시각화하는 데까지 즉 두 가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포인트예요. 다른 것도 점수를 주겠지만 점수가 굳이 높다고 가면은 내가 1학년, 2학년 때 했던 활동들 지금 진로 동아리에 대한 부분이 얼마큼 체계적으로 정리가 됐는지 동아리의 활동에 대한 정리가 됐는지 그다음에 성찰 그래서 앞으로 뭐 할 건지 그리고 그게 얼마큼 시각화됐는지 이 세 가지 분야를 가장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볼 거니까. 자, 그래서 요 부분들을, 기본적인 항목들에 대한 부분들은 엑셀 파일이 있어요. 잠시만요. 그러면은 엑셀 파일부터 좀 넘겨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혹시,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단톡방에다가 제가, 어, 지금, 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 어디 갔어? 네. 체크리스트를 좀 먼저 포트폴리오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제가 엑셀 파일로 좀 만들었어요. 나중에 선생님 뭐뭐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를 안 들으려고 아예. 안 들으려고 체크리스트를 제가 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어떤 걸 좀 넣어야 되는지 특히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 여러분들이 요번 학 1년 동안 했던 것들에 대해서 넣어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지 엑셀 파일로 좀 정리를 제가 했으니까요. 자, 뭐, 자기 PR 세 줄 아니어도 돼. 한 줄이어도 상관없어요. 고른다고 필터한다고 했는데, 요게 이렇게 됐네요. 자, 요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포트폴리오 체크리스트를 좀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채팅방에도 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단톡방에도 좀 올려놨습니다. 단톡방에 올려서 놨으니까, 항목을 좀 추가할 때는 이걸 좀 꼭 기억해서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대망의,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근데 하나가 제일 크죠. 이게 제일 큰데, 포트폴리오예요. 그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력서 자기소개서가 아니고 포트폴리오다 보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이미지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부분에서 나중에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진행해 줄 건데 첫 번째, 첫눈에 반하게 하라 라는 얘기는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제가 좀 체크하면서 넘어갈게요.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고 올해 11월에 했을 때 예를 들면 지금 포트폴리오 강의가 막 1년 동안 들었던 강의 중에 이런 강의가 없어. 이게 최고야. 미안합니다. 이게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이게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첫 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소개 다음에. 그 다음에, 농담이었어요. 꼭 이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 여러분들이 뭐 직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지만, 시간 순서가 아니고요. 제일 좋았던, 혹은 나에게 제일 성과가 좋았던 것이 가장 앞부분에 대표적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만약에 시각적으로 눈길을 끌 수 있는 결과물이 없다면, 해당 포트폴리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긴 하겠죠. 간접적인 질문, 간접적인 뭐 예를 들면은, 사진, 아까처럼 봉사활동을 해야 돼. 근데 봉사활동에 대한 사진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구글에 들어가서 봉사활동 이렇게 치시면은 실제로 나중에 하고 자 봉사활동 치시면은 관련된 사진들이 있죠. 자 그러면은 내가 가장 간접적으로 혹은 비슷한 사진이다. 이게 나랑 내가 했던 활동과 가장 비슷하다라고 하고 이 이미지 밑에다 뭘 쓰면 돼요? 출처 구글 어디 이렇게 쓰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직접적인 사진이 없어도 충분히 간접적인 사진을 어필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뭘 듣고 있냐? 포트폴리오를 단순하게 미리 캔버스로 만드는 형태가 아니란 거죠. 자, 그게 되는 대표적인 게 볼게요. 자, 미리 캔버스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실제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면 되게 금방 만들어요. AI로 해가지고요. 자, 시작하게 한번 보세요. 이제 저는 유럽 보니까요. 자, 우리 좀 볼까요? 소프트웨어학과야. 아니야, 소프트웨어. 자, 의생명공학과. 좋아요. 의생명공학과. 우리 민지 학생 걸로 예를 들어볼게요. 자, 꼭 민지 학생 거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안녕. 네, 의생명공학과 몇 학년이야? 예를 들면 1학년. 1학년이야. 1학년. 어, 이고, 포트폴리오, 진로 포트폴리오 만들 거야. 어, 수학 분석, 그다음에 자기 분석, 그다음에 직무 분석,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계획 등등을 넣어서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제가 배율을 잡아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솔직히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그 경진대회에 나오기도 하고 솔직히 지난주에도 있었어요. 지난주가 뭐야? 이번 주에도 나왔는데 다 티나. 음. 솔직히 티나가지고 이걸 점수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포트폴리오 이렇게 만들잖아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샘플을 지금 여러분도 화면 공유 잘 되고 있죠? 이렇게 해서 템플릿을 제가 하나 선택을 했어요. 생성하게 눌렀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포트폴리오 나오는 데는 3분이 안 걸려요. 근데 여기에서 뭐가 다르냐면요. 사진을 어떻게 바꿔줬느냐, 내용을 어떻게 넣어줬느냐에 따라서는 완전히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볼게요. 지금 만드는데 3분 정도 걸린다고 하죠?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망고보드도 있고요. 감마라고 하는 사이트들도 있어요. 그렇죠? 감마, 감마 사이트. 자꾸 돈 내라고 해서 저는 나와버렸는데, 여기에도 여러분들에게, 이 사이트도 여러분들에게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고, 어디 갔나? 우리 감마 사이트 있고요. 그 다음에 미리 캔버스 사이트, 여기도 있죠. 여기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하고, 아직도 열심히 만들고 있네요. 감마도 마찬가지예요. 로그인한 다음에, 여기에서 포트폴리오 만들면은 실제로 금방 나오긴 합니다. 근데 너무 티나. 그리고 간마에서 만들었으면 간마에서 밑에 나오는 로고 있잖아요. 로고라도 좀 지워줘야지. 그것도 안 하고 막 그냥 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렇게 안 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사이트도 있고 그 이외의 사이트도 또 많이 있기는 하죠. 근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서 만드는 것보다는요, 여러분 투박하더라도 지금처럼 여러분들의 정성이 들어가는 포트폴리오가 훨씬 더 이쁘게 평가가 잘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선생님, 저 논문이나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뭐 PDF 파일 이런 게 있어요. 설문조사 했던 건데 이거 다 넣어야 되나요? 아니죠. 이런 것들은 요약을 해서 한 페이지 혹은, 딱 링크를 달아서 추가 링크를 다는 거죠. 여기 들어가면은 지금 설문이나 논문 제가 작성한 거 이런 게 있어요. 라고 해서 링크를 다시는 거예요. 아주 작게 한 밑에. 그리고 대표적인 거 하나만 딱 나타내시는 겁니다. 자, 각각의 페이지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것도 한번 볼까요? 이 친구 것도 오픈되어 있으니까. 지금처럼 이제 이 친구는 뭐냐면, 본인이, 이름을 쓰고요. 그 다음에 QR코드를 만들어서 추가 경험은 여기 들어가서 보세요라고 얘기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즉,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얘는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케팅 커리어에서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이 있지만 이름 썼고요. QR코드 들어가면 얘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더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이게 여러분들에게 더 제일 중요할 수 있어요. 뭐냐면, 처음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아까 처음에 다 넣으라고 했죠? 그 다음에 줄여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장 유의해야 하는 거는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한 10개 정도만 들어가는 게 우선적으로 하는 거예요. 15개 들어가도 되긴 해. 20개 들어가도 되긴 해. 근데 너무 많으면 다 안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팀 작업 같은 경우에는 서너 명이면은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야 되긴 하겠지만 혼자 하는 작업이라고 한다면은 혼자라면 15장, 많으면 15장, 20장, 적게는 10장. 밑으로, 10장 밑으로는 안 내려가게끔 해주세요. 왜냐면 너무 성의 없어 보여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받을 때, 내가 아까 항목들 있잖아. 그 항목들만 채워도 솔직히 나오긴 하거든요. 여러 가지 항목들, 특히 수업이 선생님 하나만 넣어야 돼. 아니요, 두 개, 세 개 넣어도 돼.
꼭 하나일 필요 없잖아요. 그쵸? 전공 들어보니까, 나 이 직업이, 이 과목이 난 너무 나를 막 즐겁게 해. 막 배우는 학업 자체가 막 즐거워. 이럴 때도 있거든요. 가끔, 때때로, 종종,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자, 아무튼 재밌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자, 그런 거 뽑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과목고 하나만 뽑아야 되는 게 아니고 두 개, 세 개 뽑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페이지는 어느 정도 분량이 나와야 성의 있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 꼭 좀 해주시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 순서대로, 연대기 순서가 아니고요. 작업에 대한 논리나 이런 순서대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야기를 담아라. 현재 진행형인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아직 제가 지금 프로젝트인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야. 코멘토에서는 현직자 멘토링 4주 차인데, 4주 동안 해야 되는데, 아직 3주밖에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마무리 안 했는데, 이거 써도 돼요? 써도 돼요. 어. 그럼 뭐냐면 내가 이걸 왜 참여했고 실제로 이걸 참여하면서 어떤 걸 기대했었는지 이렇게만 써도 상관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 때 현재 진행형인 그런 프로젝트들도 가능하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꼭 결과만 담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중간 과정에서 내가 실패했던 경험 혹은 내가 좋았던 거 이런 것들도 좀 넣어주세요. 여러분 뭐 다 성공했다만 넣지 마시고 우리가 중간에 뭐 프로젝트 하다가 우리가 다 깨졌어요. 왜냐면 서로 막 의견 다툼도 있었고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폭발해가지고 주먹 다짐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아직도 인사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서로 간에 어떤 구조화나 체계적인 부분이 안 된다면 나중에 서로 간에 이런 오해나 이런 감정적인 부분이 쌓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프로젝트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대학 생활에서 배워가는 진로 활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마 이 중에서도 분명히 여러분들끼리 의견 다툼도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솔직히 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교수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말도 안 되는 막 팀 프로젝트 막 주잖아요. 요번 기말까지 너네 세명이서네명이서 이렇게 해서 해. 그러면 뭐예요? 수업은 3시간짜리인데 우리끼리 막 모여서 하는 시간이 한 학기 수업 시간보다 더 나와. 어. 소프트웨어학과 그래요, 안 그래요? 준영 학생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안 듣고 있나? 네, 네, 네. 아마 그럴 겁니다. 그쵸? 네.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뭐냐면 어, 수업 이외에 여러분들끼리 정리해가고 팀 프로젝트 하는 그런 부분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심플하게 나오게끔 해주시는 거죠. 지나치게 꾸민 포트폴리오는 상당히 촌스러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겉보다는 내용에 충실하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요거예요. 자, 앞에 보이시면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뭐가 나오죠? 네. 그림이 나오죠? 그림이 나오고 주변에 여백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왜 아무것도 없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그림에 집중하라고.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직무 포트폴리오, 진로 포트폴리오 만들어 가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 이 포트폴리오 만드는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라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핵심적인 부분만 딱 전달이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즉, 뭐냐면, 자, 패션 모델은 넘어가고,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제가 샘플을 하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거니까 저도 같이 봐도 돼. 네, 이 사람이 해놨으니까. 자, 공과대학, 정보통신학 이지선 딱 해서 넘어갔습니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본 정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이거 한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쓰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3학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게 돼요. 왜냐면 얘보다 내가 뽑히고 싶잖아요. 그러면 뭐라도 하나를 더 하고 싶게 되면은 실제로 만들었던 포트폴리오, 제가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혹은 제가 그동안 이 진로와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도 만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포트폴리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죠. 그쵸? 과목에 어떤 게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내가 이걸 봐야 되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안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요? 실제로는 이렇게 나와야죠. 음, 더 가깝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하나의 과목에서 이런 거 했고,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 더 예시 들어볼까요? 자, 지금 이거 어떠세요?
자, 보시면 이 친구는 스터디 그룹도 했고요. 공학 활동도 했고요. 관람도 갔고요. 교육 페스티벌도 했어요. 여기는 글씨 지금 다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렇죠.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나왔어야 되는 거죠? 지금처럼 더 깊이 나와야 되는 거죠. 사진 하나에 옆에 글씨가 한두 개 정도 한두 줄 나오는 겁니다. 왜? 이거는 포트폴리오. 이미지 중심 부분이 중심인 거지 글씨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글이 많이 나온다라는 건 이거는 정리가 안 됐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봐도 정리가 안 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이런 사진의 옆에다가 글씨로 해서 서너 줄 정도 더 작게 해서 한글은 작으면 작을수록 더 깔끔하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왔던 케이스가 있죠. 글씨는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지금도 사진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균형, 자, 선도 안 맞고요. 글씨가, 이 사진이 어떤 게 메인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죠. 이 얘기는 뭐냐면 가장 메인인 사진 하나 남겨놓고요. 나머지 부수적인 사진 다 빼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의 사진, 내가 지금 공학 교육 페스티벌에서 사진 하나 넣고요. 나머지는 사진 다 빼버리세요. 다 빼버리고 이에 대한 부분, 참여 의도, 목적, 느낀 점, 딱 세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활동 기간. 자,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로 해야 되는 목적인 거죠. 정리를 잘했다라고 해 나가는 거죠. 자, 지금 보세요. 딱 사진 한 장이니까 뭐 했다라는 게 딱 느껴지죠. 근데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나오면, 어디 갔어? 자, 이렇게 나오면 오히려 더 안 보이죠. 이게 뭐 한 걸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세하게 나온 게 아니죠. 왜? 포트폴리오 자체를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자세하게 보지 않아요. 훑어봅니다. 훑어보는데 그 중에 걸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성을 들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수업 내용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수업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다 기억에 나나요? 한 분 눈에 보였나요? 1초, 2초, 3초 이미 지났습니다. 여러분 숏폼 보는 것처럼 지금 이미 3초 지났으면은 이거 안 읽어요. 음. 자, 바로 이렇게 더 깊이 있게 나왔어야 되고, 하나의 이미지에 하나의 사진이 더 나왔어야 되는 거죠. 자, 이건 하나의 샘플이었습니다. 제가 강의 드리면 여러분들 이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우선, 자,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면, 방금 전에, 그 의료생명공학과 1학년 뭐 포트폴리오 해가지고 그 미르 캔버스에 들어가서 만들었어요. 초안입니다. 초안인데, 자, 보세요. 목차 나왔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처음에 본인 소개 나왔고, 목차 나왔고, 특히 만약에 너무 시간이 없어요. 뭐 고치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이 AI스러운 사진이라도 좀 빼주세요. AI스러운 사진들. 얘네들은 뭘로 바꾸면 돼요? 자기 분석이니까 내 사진으로만 바꿔줘도 돼. 근데 이걸 안 해, 이 쉬운 걸. 이걸 안 하죠. 그 다음에 수학 분석이에요. 본인의 강점, 이게 들어가야 되겠구나. 강점, 약점 들어가는 거. 팀 작업이면 수학 분석이 누구 거 이름이 따로 들어가야죠. 예를 들면은 여기에 정광식 거.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더 늘려서 그 김광식 거. 그 다음 한 페이지 더 늘려서 이광식 거. 한 페이지 더 늘려서 조광식 거. 이렇게 해가지고 수학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학 분야의 트렌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했던 분야나 이런 인터넷 서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느낀 점이 뭔가, 배운 점이 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직무 분석. 이쪽 분야에서는 이런 직무가 필요하니까 앞으로 내가 뭐 할 거다. 즉, 뭐가 나와야 돼요? 학업 계획. 자, 보세요. 기초 과목 충실히 이수가 아니에요. 여기는 대충 제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거고, 이수하기 위해서 뭐예요? 자, 3학년, 1학년, 2학년 이수하기 위해서, 12월에 이러이러한 활동 할 거고요. 3, 4학년은 과목에 하기서 어디, 띵띵 회사, 인턴십 준비. 이를 위해서 자소서 완성. 자소 완성은 2월까지. 이런 식으로 스마트 기법처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할 건까지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나오셔야 된다라는 거. 프로젝트 참가 모집, 계획, 공모전을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이 이미 페이지가 있으니까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내용들을 조금만 바꿔주시면 되죠. 마지막으로 결론 및 장기 목표 이런 거 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장 뭐라고 하면 돼요? 마무리. 그다음에 진로 활동을 하며 느낀 점, 점점점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솔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나오면 실제로 미리 캠퍼스에서 쓰는 것도 상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잘 안 바꾸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항목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아까 정해드렸죠.
자, 일장, 이름, 영문, 이런 거 포트폴리오라는 부분들은 되도록이면 삭제해 주세요. 왜? 이 자체가 포트폴리오인데,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첫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자, 의생명공학과 1학년 진로 포트폴리오가 아니고, 어떤 포트폴리오야 돼요? 그러니까 의생명공학과가 아니고, 사람을 구하는 제목 자체가 이래주죠. 음, 사람을 구하는, 어떠어떠한 정광식. 이렇게만 써도 되는 거죠. 왜냐면 아이덴티티예요. 본인을 잘 나타내는 그러한 키워드를 하나 가져가시는 게 좋겠죠. 왜? 이거 이미 포트폴리오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근데 거기다 대고 다시 포트폴리오입니다라고 이렇게 지금 적어봐야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걸 다시 반복하는 거잖아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가독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가독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영문 이름, 뭐 포트폴리오다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작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노멀하게 갈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작품성적인 부분을 뛰어나게 하고 싶다라는 부분들도 느낄 수 있을 거긴 해요. 나는 꼭 1등 해야 돼. 그럼 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고 잘못해서 어설프게 하면은 산만해지니까 최대한 한 장의 디자인을 최대한 크게 한 장의 디자인은 최대한 크게, 그 다음에 주변 옵션은 되도록이면 지우는 거예요. 텍스트는 최소화, 3줄에서 4줄 정도로 요약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가독성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고요. 타이틀도 최소화하는 거예요. 혹은 삭제. 이게 무슨 내용이냐? 자, 이 뒤에서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넘버링 줄이는데 예시를 들어가면서 써볼게요. 보여드릴게요. 좋은 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거부터. 좋은 것부터. 이게 다 들어가긴 하는데, 이건 별로 안 좋은 사례에 대해서는 부분이었던 거고요. 잘했던 친구 것 좀 뒤에서 보여줄게요. 자, 우선 베스트. 자, 이 친구는 뭐냐면, 뭐부터 했냐면, 본인이 컬러 색깔부터 정했어요. 포트폴리오라고 했지만, 이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얼굴 지웠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프로필 사진까지 넣었어요. 윤 누구누구누구. 그 다음에 몇 장 보고 간단하게 자기소개했고요. 두 번째 페이지죠. 세 번째 페이지. 자, 인덱스. 그죠? 차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했던 작품에 대한 부분이에요. 심리검사, 이런 부분들 해서. 자, 보세요. 한글이 되게 작죠?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제가 지워올게요. 글씨를 지우고. 자, 이 페이지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여기저기 들어가 보면 있긴 한데, 자, 보시는 것처럼 글씨가 상당히 작죠? 왜 글씨는 작게 했을까요? 그리고 여기 타이틀 제목은 글씨를 굵게 했어요. 그쵸? 그리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했습니다. 어떤 분야인지. 그리고 이 페이지 수는 되게 작게 했어요. 보이세요? 왜? 굳이 이 페이지가 뭔 페이지인지만 알면 되는 거지. 여기다 1페이지 이렇게 크게 쓰는 친구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할아버지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굳이 글씨를 그 페이지 수를 크게 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처럼 본인이 했던 작품은 간결하게 들어가되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여도 한글은 되도록이면 작게 들어가요. 왜? 이 주제에 대한 부분이 지금 주제가 나오면 그거에 관심이 있으면 그때서야 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리가 이만큼 잘 된 거죠, 이 친구는. 그죠? 잘 된 겁니다. 홍보물에 대한 목업이에요. 이제 디자인 분야니까 이 친구는 이렇게 나올 수 있긴 하겠는데, 글씨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결과물인 거죠. 근데 우리는 진로 활동이니까 그에 대한 설명은 분명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활동에 대해서 이쪽에다 이만큼 더 글씨를 쓰셔도 괜찮아요. 단, 디자인은 어떻게 하라고, 글씨는 어떻게 하라고요? 작게, 이 정도로 작게 쓰라고요. 이 작품에 대한 부분. 자, 큰 거 하나 있고요. 작은 거 하나 있어요. 왜요? 이렇게 2개 이상 넘어가게 되면 사진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독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꼭 2장이 목표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2장 더 돼도 되긴 돼요. 3장이고, 예를 들면 프로젝트가 1, 2, 3, 4 순서대로 나와야 돼. 6장이. 그럼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의 결과물이 먼저 나와서, 즉, 포트폴리오라는 부분을 가독성 있게 만들기 위한 거죠. 자, 보세요. 이 친구도,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 있는 거니까, 사진 3장 넣습니다. 이 한 페이지예요. 한 페이지고, 그리고 관련된 글씨를 썼습니다. 깔끔하죠? 그리고 이것도 한 페이지예요. 본인이 했던 거에 대한 2글자, 2줄, 3줄. 큰 거 2개, 작은 거 3개. 자, 이런 거예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볼 때 어떻게 볼까요? 그 사람들은? 평가자들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봐요. 지금 걸리는 게 있으면 보는 거고, 걸리는 게 없으면 안 보는 게 되죠. 깔끔하게 정리했다. 즉, 노력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처럼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근데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의외로 합격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런 거죠. LG전자 BS본부 경험기술사 해가지고 이 친구는 합격한 친구예요. 제 제자이기도 한데 자 보세요. 이게 포트폴리오예요. 한 장, 두 장, 세 장. 끝. 이 세 장이에요. 세 장 동안 5분 동안 프레젠테이션 했습니다. 이 친구는 요거 같고요.
근데 이 친구는 이게 포트폴리오라서 합격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친구는 공대고요. 다른 거 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디자인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나중 얘기고, 여러분들은 우선 할 때 내가 관련된 사진들을 좀 많이 모아 놓으셔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앞으로 위로 가서,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사례 하나 더 보여드리고, 이제, 좀 전체적으로 좀 마무리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5분만 더 집중해 볼게요. 5분만 더 집중해 보시고. 자,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베스트 사례가 아니고, 워스트 사례예요. 자, 포트폴리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로 나와서, 또 포트폴리오 또 나왔어요. 그리고 목차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력서에 나온 내용들이 또 나왔죠. 자,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타임라인. 본인이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에서 이렇게 글씨만 나오죠. 사진도 하나, 둘, 셋, 네 개 들어갔어요. 보이나요? 화질이 좋은가요? 아니죠. 뭐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지금 사진 3장 들어갔어요. 좋은 건가요? 안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페이스북이든 네이버든 이런 것들을 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따른 뭐가 들어갔어야 돼요? 숫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활동한 시간이나 기간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전혀 지금 없는 거죠. 오히려 이 친구가 제일 잘했던 건 바로 12개, 총 12개 행사 전담에서 총 620명을 세일즈 리더 뭐 했다. 이런 거죠. 이걸 다 적을 필요는 없었던 겁니다. 이러려면 경력 기술서 쓰라고 하지 굳이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없었던 거죠. 자, 하나도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게 없죠. 이 사진 6장 넣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다 눈에 잘 보이나요? 아니요, 전혀 안 보여요.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다듬을 때는 여러분 사진을 다 이렇게 미친 듯이 넣는 게 아니고 깔끔하게 퀄리티 있는 사진들 들어가되 또 한 가지 이런 거 잠재 고객 증가 이런 추상적인 멘트들은 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뭐 이런 글씨를 쓰는데 되도록이면은 수치화하거나 그 다음에 한 페이지에 하나씩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고 이제 여기서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건데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꼭 크게 보면은 두 가지예요. 각 항목에 대한 부분입니다. 엑셀 파일 받으셨죠? 죄송합니다. 엑셀 파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드렸고요. 포트폴리오에 대한 중요성 말씀드렸습니다. 교환은 제가 지금 요거 끝나는 대로 해서 PPT로 정리해 드릴 거고요. 분반이 돼서 우리 담당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녁에 시간 맞춰서 여러분들 뭐 하시면 돼요? 컨설팅, 개별 컨설팅 3회 이렇게 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에 대한 순서를 이제 마지막이니까 좀 한번 더 드리고 정리해 나갈 건데,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지금 사전교육이 들어갔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진로 활동에 대해서 했던 여러분들에 대해서만 드리고, 퀄리티 있는 이제 PPT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고요. 방금 전에 프레젠테이션 만드는 방법, 진로 동아리 경험 정리하는 거, 그다음에 팀별이니까 PPT를 만들 때 역할 분담도 되게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은 녹화가 되고 있어요. 녹화돼서 LMS에서 또 한번 혹시라도 봐야 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볼 수 있도록 보내드릴 거고요. 1차 컨설팅, 2차 컨설팅, 3차 컨설팅이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22일인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몇 명인지 정해지지 않아서 저희가 바로 시작할 수는 없고요.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 혹은 월요일부터 연락이 가서 1회차, 2회차, 3회차까지 해서 12월 3일까지 이 세 번의 컨설팅이 진행이 될 거예요. 이 세 번의 컨설팅에 대한 내용은 지금 1회차 때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진로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했던 활동들, 성과, 여기서 말하는 성과라는 건 뭐냐면 실제 여러분들이 진짜 막 엄청난 성과를 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느낀 점이나 배운 점, 그다음에 자기 탐색과 자기 기업 관련된 혹은 공모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 카테고리별로 좀 정리하는 거, 항목은 제가 정리해 드렸었죠? 그쵸?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첫 번째 시간. 그 다음에 요때 미리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다른 여러 그 사이트들을 통해서 PPT를 좀 대략적으로 만들어 오시면 진도는 좀 더 빠를 수 있겠죠. 컨설팅 시간도 줄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PPT 시각화하는 거. 이때 경험 정리를 하시면 두 번째 시간에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 PPT 자체를 조금 정형화할 수 있도록 옆 페이지는 이렇게 놓고 여기는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우리 담당 선생님들께서 도와드릴 거고요. 특히 이제 직무 맞춤형이나 진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제가 이런 것들이 고민이 돼요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앞으로 그러면 어떤 걸 더 해야 되는지, 차트나 그래프를 좀 활용하거나, 그다음에 사진 활동을 효과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엄청나게 PPT를 잘 만드는, 솔직히 PPT 잘 만들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더 잘 만들어요. 얼만큼의 시간이 있어야 되느냐가 얘기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종 PPT를 점검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우승자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서는 최종적으로 텍스트도 정렬이 잘 되고 디자인이 잘 정렬됐는지, 오타가 있는지 깔끔하게 정리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가 볼 겁니다. 그래서 1회차, 2회차, 3회차가 실은 짧은 패턴이 될 거예요. 짧은 패턴 동안 여러분들이 3회 동안 컨설팅을 받아서 우리 진로 동아리에서의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느끼고 배운 점들을 한번 그 내 진로를 결정하는데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오늘 2시간 동안에 가장 특강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쉴 새 없이 따다다다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조금 이제 좀 잘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계실 것 같고요. 혹시 이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네. 정리를 지금부터 하고 있기는 한데, 혹시 선생님 궁금한 사항 있습니다. 라고 하면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우리 단톡방이 있죠? 단국대학교 단톡방, 지금 진로 동아리 단톡방이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저기로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즉각 대응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수업 마무리하기 위해서 혹시 잠깐만, 혹시 사진, 그 화면 켜주실 수 있는 분들 계실까요? 네. 30초만 주세요. 30초만 주세요. 화면 좀 살짝 켜주시고, 이제 마무리할 거니까. 좋습니다. 아유, 감사해요. 네, 다현 학생이었나요? 아까 벌써 집에 도착하신 거죠? 아까 이동하시는 분이 누구였나? 다현 학생, 미안해요. 오해했던 것 같아요. 자, 살짝만, 30초만 화면 살짝 켜주시고요. 네. 준수 학생 영화 보러 가셨네. 네. 좋아요. 좋아. 다음에 영화죠. 괜찮아요. 아무래도 선생님이 이거 온라인이다 보니까 좀 텐션을 좀 높게 했는데, 좀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어요? 그래요. 네. 실은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핫식스 지금 2개째 먹고 있어요. 요번 시간 하려고. 텐션 올리려고 2개 먹고 좀 하고 있습니다. 좀 포트폴리오도 좀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 커리어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잠깐만요. 사진 2장만 찍을게요. 잠깐만요.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사진 1장, 2장 찍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영상은 녹화돼서 여러분들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